그 남자는 테이블을 쾅 치며 소리 질렀다. 장난해요. 애까지 딸린 여자한테 누가 시집오라고 할 줄 알았어요. 내가 무슨 보살도 아니고 나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서 엉망진창이 된 커피잔으로 향했다. 하얀 거품이 튀어나와 갈색 물방울을 만들었다. 그 물방울은 마치 그가 내뱉은 독설처럼 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 옆, 유모차에 앉아 곤히 잠들어 있는 나의 아기. 해솔이.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천사처럼 예쁘게 잠들어 있었다. 이곳은 내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난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 잡은 이 공간은 내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나는 결혼에 실패했고 사랑에 배신당했다. 남편은 회사를 차려 크게 성공했지만 결국 다른 여자와 바람이나 나를 버렸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젊음도, 사랑도, 믿음도. 남은 것은 빚과 이혼 서류, 그리고 뱃속의 작은 아이뿐이었다. 그렇게 나는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낡은 건물을 빌려 직접 인테리어하고 내 손으로 커피를 내렸다.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텅 빈 공간이 존재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구멍이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나는 카페 구석의 테이블에 앉아 그들의 맞선 자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해소리를 낳은 후 나는 다시는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의 행복을 빌며 억지로 맞선 자리를 마련했다. 네가 이렇게 혼자 사는 걸 보면 마음이 찢어진다.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시작해라. 어머니의 눈물 섞인 목소리에 나는 결국 이 자리에 나왔다. 그 남자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는 나의 외모에 만족하는 듯 보였지만 유모차에 있는 해소리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아기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야죠.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과 짜증이 가득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막말을 퍼붓고 있었다. 내 귀로 들어온 그 말들은 비수가 되어 날아왔다. 애까지 딸린 여자, 보살도 아니고 나는 그를 탓할 수 없었다. 이 세상의 기준에서 나는 분명 온전치 못한 여자였다.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여자. 사람들은 나를 쉽게 판단하고 비난했다. 그 남자는 의자를 거칠게 밀고 일어섰다. 이런 식으로 사람 기만하지 마요. 난 이 결혼, 아니, 만남 자체가 불쾌하네요. 그는 계산대 쪽으로 걸어가다 멈칫했다. 그는 나의 얼굴을 보며 경멸하는 눈빛을 보냈다.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한데, 하긴 세상에 한두 명 있는 얼굴도 아니고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던 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리고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지갑을 꺼냈다. 계산해 주세요. 그가 나간 후 나는 테이블에 덩그러니 남겨진 커피잔을 바라보았다. 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 이 공간에서 한없이 무너져 내렸다. 나의 실패한 인생, 그리고 앞으로 해소리와 내가 겪어야 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조용히 해소리에게 다가갔다. 잠들어 있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다. 미안해. 해소라, 엄마가 너에게 좋은 아빠를 찾아주고 싶었는데. 나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있었다. 그때였다. 카페 문이 조용히 열렸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훤칠하고 잘생긴 남자였다. 그는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해솔이의 유모차로 향했다. 나는 그의 행동에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유모차에 잠든 해솔이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조용히 내게 다가와 말했다. 방금 저 남자 뭐라고 했죠? 다 들었습니다. 당신이 왜 그 남자한테 그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도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어떤 진실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결혼합시다. 나는 그 남자의 말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결혼이라니. 방금 전까지 나를 비난하던 남자와는 전혀 다른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나는 그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나의 질문에 그는 피식 웃었다. 잘 들으셨습니다. 결혼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어차피 당신은 그 남자에게 모욕을 당했고 당신의 아이는 아버지 없는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겁니다. 나는 그 꼬리표를 떼어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대체 누구이며 왜 내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일까? 나는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위험을 느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전 당신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 해솔이를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나의 말에 그의 표정이 굳었다.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당신의 아이를 진심으로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처럼 혼자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다. 나도 당신처럼 혼자입니다. 그 말은 내게 어떤 동질감을 불러 일으켰다. 나는 그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는 훤칠하고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마치 나처럼 세상과 단절된 섬에 홀로 서 있는 사람처럼. 이름이 뭐예요? 한서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윤서아 씨 맞죠? 그는 나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는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을까? 그는 나의 놀란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당신에 대해 아는 건 그게 전부니까. 나는 그의 말에 경계심을 풀었다. 나는 그에게 내 삶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남편의 배신,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던 고통, 그리고 오늘 맞선 자리에서의 굴욕까지. 그는 조용히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나를 비난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나의 이야기가 끝난 후 그는 말했다. 나는 당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압니다. 나는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과 당신의 아이를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그의 말에 나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모든 사람들은 나를 동정하거나 비난하거나 아니면 내 삶에 대해 무관심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 말은 내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건 무모한 결정일 수도 있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했고 그의 정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직감을 믿기로 했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거짓을 찾을 수 없었다. 좋아요. 당신과 결혼할게요. 나의 대답에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우리는 다음 날 구청에서 만났다.
그는 약속 시간에 맞춰 정확하게 나타났다. 그는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다. 변호사는 내게 한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혼인 계약서였다. 계약서에는 이 결혼은 상호 간에 합의해 이루어지. 나는 그가 혼인 계약서를 내밀었을 때 잠시 망설였다. 계약 결혼이라니 마치 드라마나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다. 그러나 나는 그가 제시한 조건들을 꼼꼼히 읽어보았다. 아이의 양육권은 온전히 윤서에게 있으며 한서준은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이 한 줄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내게서 해솔이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해솔이에게 법적인 아버지를 만들어주려는 것이었다. 이게 정말 진심이세요? 나의 질문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이름 앞에 한서준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닐 겁니다. 나는 그날 한서준이라는 이름의 낯선 남자와 결혼했다. 우리의 결혼은 그 흔한 결혼식이나 혼인신고 사진 한 장 없이 조용히 이루어졌다. 우리는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그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다.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우리 집으로요. 그의 말에 나는 당황했다. 나는 계약 결혼이니 각자의 집에서 생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나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며 말했다. 우리는 부부입니다. 이제 함께 살아야죠. 그래야 남들이 보기에 자연스러울 테니까. 그가 나를 데려간 곳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다.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급 아파트였다. 건물 외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었고 로비에는 경비원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 그는 나를 이끌고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나는 그의 정체를 조금씩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다. 그는 엄청난 재력가였다. 그의 집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넓은 거실, 최신 가전제품, 그리고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까지. 나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는 나를 방으로 안내했다. 해솔이의 유모차가 이미 그곳에 놓여 있었다. 침대 옆에는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고 방 안에는 해솔이를 위한 작은 놀이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준비하신 건가요? 나의 질문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해솔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왠지 모를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그의 정체도 모른 채 그의 호의를 받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낯선 남자와 한 집에서 잠을 청했다. 우리는 부부라는 이름으로 한 지붕 아래에 있었지만 여전히 서로에게는 낯선 타인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해솔이와 내가 이 넓은 세상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다. 내가 그의 서재를 지나가다 우연히 그의 명함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명함에는 한서준 주식회사 H그룹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다. H그룹, 나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 중 하나였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다. 그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왜 저한테 이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정체가 당신에게 중요한가요? 나는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정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그와 결혼을 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내게 보여준 진심을 믿고 싶었다. 그는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해솔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행동을 믿기로 했다. 나는 그와의 결혼이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그의 진심을 믿고 싶었다. 낯선 남자, 한서준과 나의 동거는 어색함으로 시작했지만 곧 익숙해졌다. 우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서로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회사에 갔고 나는 해솔이를 돌보며 서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다. 그는 나와 해솔이에게 진심이었다. 그는 아침마다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출근 전에는 꼭 해솔이의 유모차에 다가가 작은 손을 잡고 인사를 건넸다. 퇴근 후에는 언제나 해솔이에게 줄 작은 장난감을 사가지고 왔다. 나는 그가 해솔이를 안고 웃는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가슴 뭉클함을 느꼈다. 그는 해솔이에게 따뜻한 아빠였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었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해솔이를 사랑했다. 나는 그에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편안함을 느낄 때까지 기다려 주었고 나의 모든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운영했던 작은 카페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는 나의 꿈을 응원해 주었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즐거워졌다.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가끔은 함께 해솔이의 잠투정에 웃고 울기도 했다. 나는 그의 행동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나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존중하고 나의 아이를 사랑했다. 그는 내게서 사랑을 갈구하지 않았다. 그저 나의 옆에 조용히 머물며 나의 삶을 지켜주었다. 나는 그의 존재가 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해솔이가 잠든 후 우리는 함께 거실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마셨다. 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준 씨,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해솔이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나의 질문에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시화 씨,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해솔이는 내 아들입니다. 나는 그의 말에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내 아들이라니. 나는 그의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나갔다. 내가 처음 당신을 봤을 때 나는 당신의 얼굴에서 잊을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기를 봤을 때 나는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의 말에 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그를 만난 적이 없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진심을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서준 씨,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처음 만났잖아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는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3년 전, 나는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나는 3년 전, 남편의 배신으로 홀로 남겨진 밤을 떠올렸다. 나는 슬픔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매다가 한 남자의 채 치일 뻔했다. 그 남자는 나를 도와주었고
우리는 함께 밤을 보냈다. 나는 그날의 기억을 지우고 싶었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나의 마음속에 아픈 상처로 남아 있었다. 세화 씨, 그날 밤 나는 당신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날 이후의 기억을 잃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찾아 헤맸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내가 그토록 잊고 싶었던 그날 밤의 남자. 그 사람이 바로 한서준이었다니. 그리고 해솔이의 아빠가 바로 그 남자였다니.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서준 씨, 그럼 해솔이는 당신 아이라는 거예요. 나의 질문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동안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그 남자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동시에 나는 해솔이에게 아빠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나의 감정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그를 미워해야 할까? 아니면 사랑해야 할까? 그의 고백은 나를 깊은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나는 그가 내뱉은 모든 단어를 곱씹으며 지난 3년의 시간을 되짚어 보았다. 해솔이의 탄생,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모든 고통과 눈물이 그의 사고와 맞물려 있었다. 나는 그를 원망해야 할까? 그가 아니었다면 해솔이가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그를 미워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그는 내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과 함께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다. 서아 씨, 미안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당신을 잃어버렸고 당신을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찾았을 때 나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가 될지,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줄지.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내 마음속의 분노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나를 기만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나를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쌌다. 서준 씨, 당신이 나를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나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해솔이의 작은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해솔이는 아빠를 만났다. 그리고 그 아빠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었다. 나는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에게 말했다. 서준 씨, 나는 당신을 용서할게요. 그리고 우리의 결혼을 진짜로 만들고 싶어요. 나의 말에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동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나는 그의 품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우리는 더 이상 낯선 타인이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우리의 결혼 사실이 그의 가족에게 알려진 것이다. 그의 부모님은 나를 만나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우리 서준이가 애까지 딸린 여자와 결혼했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거야. 그의 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나를 비난했다. 그녀는 나의 과거를 들추어냈다. 남편의 배신, 그리고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던 나의 불행한 삶을 비난했다. 나는 그녀의 날카로운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다. 어머님, 서아 씨는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해솔이는 제 아들입니다. 서준 씨는 나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모든 일은 제가 책임질 겁니다. 서아 씨는 제 아내로서, 해솔이의 엄마로서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님은 우리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준 씨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하라고 강요했다. 나는 그들의 반대에 절망했다. 나는 다시 한번 나의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날 밤 나는 서준 씨에게 말했다. 서준 씨, 우리 헤어져요. 당신과 해솔이 때문에 당신이 가족들에게 외면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나의 말에 그는 화를 냈다. 서아 씨,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가족입니다. 나는 당신을 다시 잃을 수 없어요. 나는 당신을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나는 그의 사랑을 믿었다. 나는 우리의 사랑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그날 밤 그의 품에 안겨 밤새도록 울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찾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시어머니의 반대에 직면했다. 시어머니는 나를 직접 찾아와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감히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려고 해. 너 같은 여자는 우리 서준이의 짝이 될 수 없어. 당장 이혼하고 내 아들 옆에서 사라져.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과거가, 나의 불행했던 삶이 다시 나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나는 서준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시어머니의 모욕, 그리고 나의 상처.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나를 데리고 그의 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어머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서아 씨는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아 씨와 해솔이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서준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시어머니는 서준 씨의 단호한 태도에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눈물을 흘리며 서준 씨에게 호소했다. 서준아,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엄마에게 너는 이 회사를 이끌어야 할 사람이야. 저런 여자 때문에 네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 그녀의 말에 서준 씨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저는 제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은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겁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나는 왠지 모를 안도감과 함께 슬픔을 느꼈다. 그들은 나의 존재를 두고 싸우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싸움의 원인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서준 씨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준 씨, 이제 그만해요. 우리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나의 말에 서준 씨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나의 아픔을 이해하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나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그의 부모님께 말했다. 어머님, 저희는 저희의 삶을 살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희를 인정해 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행복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부모님 댁을 나왔다. 나는 그의 차 안에서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다. 서준 씨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감싸 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나는 그의 품에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잊을 수 있었다. 소아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낼 겁니다. 그의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나는 우리의 사랑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그날 밤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찾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나는 그의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변호사는 내게 서준 씨가 나를 위해 엄청난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나는 그의 행동에 놀랐다. 그는 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게 행복을 선물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서준 씨, 저는 당신의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당신의 사랑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는 나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하며 말했다. 서아 씨, 이 모든 것은 당신과 해솔이를 위한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모욕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나는 우리의 사랑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지 않았지만 서준 씨와 나는 그 침묵이 폭풍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잠든 해솔이의 얼굴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해솔이는 이제 두 돌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서준 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고 서준 씨는 해솔이에게 진정한 아빠가 되어주었다. 나는 해솔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나의 과거의 상처가 서서히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그때 서준 씨가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와 말했다. 서아 씨, 혹시 당신의 부모님께 우리에 대해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나는 심장이 철렁했다. 나는 나의 불행한 과거 때문에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실패한 결혼, 그리고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했던 고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나를 보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아니요, 아직은. 나의 대답에 그는 나의 손을 잡았다. 서아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입니다. 당신의 부모님께 우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해솔이에게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필요해요. 그의 말에 나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부모님을 외면하고 있었다. 나는 서준 씨의 따뜻한 말에 용기를 얻었다. 나는 다음 날 아주 오랫동안 망설였던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나의 목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하셨다. 엄마, 저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이도 있어요. 나의 말에 어머니는 오열하셨다. 나는 나의 불행했던 삶 때문에 어머니께서 슬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우리 딸 힘들었지. 힘들었을 텐데 혼자서 다 감당했구나. 라며 나를 위로해 주셨다. 나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사랑을 느꼈다. 우리는 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했다. 서준 씨는 부모님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해솔이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다. 부모님은 해맑게 웃는 해솔이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셨다. 그들은 서준 씨의 진심을 보고 그가 해솔이에게 얼마나 좋은 아빠인지 알게 되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아버지는 서준 씨에게 술을 권하며 말했다. 우리 딸 힘들었을 때 옆에서 지켜줘서 고맙네.
우리 서아, 이제는 행복해야 할 텐데. 아버지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게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지켜주는 남편과 아이, 그리고 다시 만난 가족이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나의 불행했던 과거가 이제는 나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서준 씨의 부모님께서 언론을 통해 우리의 결혼을 공개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결혼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준 씨가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나는 서준 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서준 씨, 이제 그만해래요. 우리 이혼해요. 당신이 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나의 말에 서준 씨는 화를 냈다. 서아 씨,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을 다시 잃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가족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겁니다.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나는 그의 품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나는 우리의 사랑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그날 밤 그의 품에 안겨 밤새도록 울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찾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언론의 기사가 터져 나왔다. 나의 이름은 물론 해솔이의 사진까지 공개되었다. 기사에는 내가 돈을 노리고 서준 씨에게 접근했으며 해솔이는 서준 씨의 아이가 아니라는 악의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세상은 다시 한번 나를 비난의 도마 위에 올렸다. 나는 나의 삶이 다시 한번 엉망이 되는 것을 느꼈다. 나는 서준 씨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해솔이를 지키고 싶었다. 나는 서준 씨에게 말했다. 서준 씨, 저와 해솔이는 잠시 떠나 있을게요. 이 모든 것이 정리될 때까지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나의 말에 서준 씨는 화를 냈다. 서아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도망쳐야 하죠?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저는 당신과 해솔이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지만 나는 그의 품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그를 사랑했기에 그를 놓아주고 싶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든 서준 씨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짐을 쌌다. 나는 해솔이를 조심스럽게 안고 집을 나섰다. 나는 그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겼다. 편지에는 서준 씨, 당신의 사랑에 감사해요. 저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해솔이와 저는 이 모든 것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릴게요.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잊고 싶었다. 나는 나의 과거가 나의 현재를 망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해솔이와 함께 숨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나의 과거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나는 나의 카페로 향했다. 카페는 이미 문이 닫혀 있었고 나는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텅 빈 카페 안에서 나는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 걸까?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다. 나는 서준 씨가 온 줄 알고 화들짝 놀랐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내가 이혼한 남편이었다. 그는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당신의 삶을 망쳤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 걸까? 당신은 여전히 불행해 보이는군. 그의 말에 나는 분노했다. 당신이 왜 여기에, 내가 왜 여기 있냐고. 당신의 새 남편이 누구인지 알아. 그는 내가 다니는 회사의 회장이 된 사람이야. 그는 내가 당신과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당신의 모든 것이 내게는 불행이었지. 나는 당신의 실패를 보며 즐거워했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망가뜨려 놓고, 나는 당신이 얼마나 불행할지 상상하면서 즐거웠어. 그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나를 미워했다. 그는 나를 증오했다. 그리고 그의 증오는 나의 삶을 망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왜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당신에게서 사랑을 원했을 뿐인데. 그는 비웃었다. 당신은 사랑을 원했겠지만 나는 돈을 원했어. 그리고 나는 당신이 불행해지는 것을 보며 즐거워했어. 그의 말에 나는 무너져 내렸다. 나는 나의 불행했던 삶이 나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의 불행은 나의 잘못이 아니었다. 나의 불행은 그가 만든 것이었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렸다. 서준 씨였다. 그는 내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나의 전 남편을 보고 분노했다.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나의 전 남편은 서준 씨를 비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나의 실패작을 줍고 있군. 그녀는 당신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겁니다. 서준 씨는 나의 전 남편의 얼굴을 때렸다. 그리고는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나는 그의 품에서 울었다. 나는 나의 모든 상처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는 나를 감싸 안았다. 그는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내 전 남편의 악의적인 고백은 나를 산산조각 내는 동시에 나의 오랜 상처를 직시하게 했다. 나는 나의 불행이 오롯이 나의 탓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준 씨는 나를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서아 씨,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해솔이를 지켜줄 겁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목소리는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울었다. 나는 이제 그를 믿을 수 있었다. 그는 나를 사랑했고 나의 과거를 온전히 받아들여 주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길 수 있었다.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해솔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서준 씨는 해솔이를 침대에 눕히고 나의 곁에 앉아 나의 손을 잡았다. 서아 씨,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겁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나의 불행했던 과거를 잊고 싶었다. 나는 서준 씨와 해솔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며칠 후 서준 씨는 언론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내게 가한 모욕, 그리고 나의 전 남편의 악의적인 행동에 대해 모든 것을 공개했다. 그는 나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저의 아내 윤서아는 저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해솔이는 제 아들입니다. 저희는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겁니다. 저희의 행복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서준 씨의 단호한 태도에 언론은 놀라워했다. 그들은 그의 진심을 믿기 시작했다. 그의 부모님은 그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사과했고, 우리는 다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나는 서준 씨와 함께 나의 작은 카페를 다시 열었다.
서준 씨는 나를 위해 카페를 다시 인테리어해 주었다. 카페는 이제 더 이상 어둡고 칙칙한 공간이 아니었다. 카페는 밝고 따뜻한 공간으로 변했다. 소아 씨, 당신은 이제 이 카페의 사장님입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서준 씨는 내게 따뜻하게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서준 씨와 함께 걸어갈 것이다. 우리는 해솔이의 첫 번째 생일 파티를 열었다. 파티에는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응원해주는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했다. 나는 해솔이의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켰다. 해솔이는 아빠와 엄마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었다. 나는 그 아이의 웃음에서 나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나는 한때 불행했던 여자였다. 나는 한때 혼자였던 여자였다. 그러나 이제 나는 행복한 아내이자 행복한 엄마였다. 나는 서준 씨와 해솔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었다. 나는 그들의 사랑을 통해 나의 상처를 치유받았고, 그들은 나의 사랑을 통해 진정한 가족을 찾았다. 나는 회사를 떠나고 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더 이상 아침 일찍 일어나 만원 버스에 몸을 싣거나 차가운 커피포트 앞에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나는 작은 도시 외곽에 있는 낡은 집을 고쳐 작은 서점을 열었다. 서점의 이름은 준혁이네 책방이었다. 사람들은 왜 서점 이름이 준혁이냐고 물었고, 나는 그때마다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아주 소중히 생각하는 아이의 이름입니다. 나의 서점은 특별한 곳은 아니었다. 그저 작은 책들과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 공간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나는 손님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끔은 그들의 삶에 대해 듣기도 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김 대표와 민지 씨는 가끔씩 서점에 들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회사라는 껍데기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평범한 부부였다. 김 대표는 넥타이를 풀고 편안한 차림으로 왔고, 민지 씨는 그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었다. 그들의 곁에는 작고 귀여운 아들 준혁이가 있었다. 부장님, 저희 왔어요. 김 대표의 목소리에 나는 활짝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준혁이는 이제 제법 걸음마를 하는 아이가 되어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내 다리에 매달렸다. 나는 그 작은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 아이의 작은 심장 소리가 내 가슴에 전해지는 것 같았다. 준혁아, 부장님께 인사드려야지. 민지 씨의 말에 준혁이는 내 얼굴을 쳐다보며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나는 그 아이의 웃음에서 나의 과거의 상처가 모두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함께 서점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김 대표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민지 씨는 준혁이의 성장 과정을 자랑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은 더 이상 CEO와 여직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에게 가족이었다. 어느 날 민지 씨는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장님, 저희가 부장님의 삶에 혹시라도 부담을 드린 건 아닌지.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부담이란요? 두 분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두 분은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말에 민지 씨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김 대표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따뜻하게 마주보았다. 나는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굳건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나는 더 이상 회색빛 사무실에 앉아 외로움을 견디는 남자가 아니다. 나는 따뜻한 서점에서 커피를 내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그들의 사랑을 지켜보는 나의 이야기이자 그들의 사랑을 통해 구원받은 나의 이야기다. 삶은 때때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행복이었다.